자, 개념생 7단원 지수 방정식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서 이제 지수 함수 배웠었죠? 지수 함수인데 y는 ax 제곱꼴이었는데 맞죠?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면 이 x 값이 정해지면 이 y 값도 같이 정해지는 게 이 x랑 y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했죠. 맞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y는 2의 x 제곱이야, 맞지? y는 2x 제곱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건 함수인데 내가 그럼 8은 y가 8일 때 x 값이 뭐냐라고 물어버리면 이게 x가 우리가 이제 3이라고 하는 거 알죠? 자, 이렇게 y 값을 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x 값을 구하는 걸 방정식이라고 하죠. 맞죠? 방정식. 이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x 값이 뭐냐라고 묻는 거니까. 자, 이 기본적으로 이제 틀이 이겁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떤 y 값을 줬을 때 그 x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게 방정식,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거 풀이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밑을 같게 하거나 아니면 ax 제곱 그냥 이 지수꼴이 반복되는 경우 아니면 지수가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좀 풀이 방법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형 문제풀이가 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 푸는지 한번 봅시다. 뭐 문제는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자, 대표 유형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자, 일단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럼 지금 밑이 3이랑 9야. 맞죠? 그러면 3에 x제곱 플러스 3x꼴하고 9에 x 플러스 1제곱꼴이 있는데 이거 지금 밑이 여러분들 이거 3, 9 다른 게 아니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3에 2x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x제곱 플러스 3x 맞지? 그러면 뭐야? 밑이 같으니까 얘가 등식이 성립하려면 지수가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3x가 뭐랑 같으면 돼? 2x 플러스 2랑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그냥 단순한 2차 방정식이죠. 자,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 자, x 플러스 2 x 빼기 2는 0 맞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다. 자, 그래서 답이 그냥 방정식 풀면 되죠? 마이너스 2랑 1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지수 방정식이죠. 자, 밑이 같게 밑이 이제 같은 경우에 됐습니까? 자, 그럼 2번은 뭡니까? 자, 4분의 3에 x제곱 빼기 5x 이거랑 뭐야? 3분의 4에 x 플러스 3제곱 이렇게 있으면 자, 이거 지금 밑이 달라도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같은 겁니다. 자, 어떻게 4분의 3에 x제곱 빼기 5x를 뭐라 바꾸면 돼? 4분의 3에 마이너스 x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지금 잘 모르겠으면 지수 법칙을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수 법칙을 맞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다 맞지? 이거지? 자, 그러면 뭐야? 얘도 지수가 같으면 되니까 x제곱 빼기 5x는 마이너스 x 빼기 3. 자, 넘기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3. 맞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x는 1 또는 3이다. 자,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죠. 자, 첫 번째 유형 뭐라고?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야? 이 지수꼴이 계속 반복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문제를 봤을 때 4의 x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16은 0.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 뭐야? 2의 x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구나.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t라고 치환하면 자, t는 0보다 크다. 자, 이거 빼보면 안 되죠. 자, 그럼 얘는 뭐야? 2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t제곱 빼기 자, 얘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2의 x제곱만 t로 치환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게 플러스 1 붙어 있죠? 얘 플러스 1 앞으로 꺼내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2x제곱 되겠지? 그러니까 2랑 3이랑 곱해서 6t 이렇게 되고 빼기 16은 0 이렇게 됩니다. 맞지? 그럼 이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 플러스 2 t 빼기 8은 0 맞지?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 또는 8인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야? t가 0보다 크다 돼 있죠? 우리가 지금 치환한 값이란 말이야. 맞지? 마이너스 2 나올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합니다. 맞지? 이거 뭐야? 8밖에 안 되네. 그러므로 2의 x제곱은 8. 또 새로운 지수 함수가 지수 방정식이 또 생겼죠. 그 뭐야 이거 2의 세제곱이니까 x는 3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치환할 때는 뭐라고? 항상 그 범위를 조심하라. 됐습니까? 자, 2번 자, 5의 x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입니다. 맞지? 그럼 자, 이거 바꾸면 5의 x제곱 더하기 5의 x제곱분의 1은 2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자, 5x제곱을 t로 바꿉시다. 자, 그럼 t는 0보다 크다. 됐습니까? 그러면 t 플러스 t분의 1은 2니까 자, 양배 t 곱해주면 t제곱 더하기 t제곱 더하기 1은 2t. 자, 넘기면 t제곱 빼기 2t 플러스 1은 0. 맞죠? 그럼 t 빼기 1의 제곱은 0. 맞죠? 그러면 t는 얼마야? 1이죠. 자, 여러분 이게 근입니까? 아니죠. 뭐야? 5의 x제곱이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x값을 구해야 되죠. 맞지? 그럼 x값은 0이 되겠네. 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0이 답이 된다. 됐습니까?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밑에 미지수. 그러니까 밑이 미지수야. 그러면 x가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네. 맞지? 자, 요런 건 이제 어떻게 푸냐. 자, 요런 거는, 자, 일단, 얘는 어차피 같잖아. 맞지? x의 값, 어떤 값 넣어도 얘들 둘이 어차피 같겠죠. 맞죠? 그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3의 x제곱 빼기 4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수도 같아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넘기면 4x는 뭐가 돼? 6 이래 되나? 그럼 x는 2분의 3 이래 되겠죠. 맞지? 근데 자, 그럼 x는 2분의 3이구나.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밑은 같다고 가정해 놓고, 맞죠? 가정이 아니죠. 사실은 맞는 거죠. 근데 지수가 같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한 거잖아. 근데 지수가 달라도 여러분들 이 능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 그게 x는 1일 때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봐봐. 이게 만약 x가 1이면 1에 얘는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 얘는 1에 1제곱이 되지. 봐봐, 지수가 달라도 어차피 밑이 1이면 둘 다 1이란 말이야. 그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등식만 성립하면 되죠. 맞지? 그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값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x가 1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죠. 왜냐? 등식이 성립하니까 어차피 둘 다 1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1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함정이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 자, 두 번째 2번 같은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자, 2번도 보면 자, x 플러스 1의 x제곱은 5의 x제곱이죠. 맞지? 자, 이번엔 뭐야? 지수가 같죠? 맞아? 지수가 같지? 그러면 지수에다가 내가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는 소리거든? 맞죠? 그러면 얘들 둘이 어차피 같으니까 밑만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맞지? 그럼 뭐야? x 플러스 1이 5가 되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x는 4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잘 봐, 여러분들. 이번에는 밑이 달라도 같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이 달라도. 자, 예를 들면 여기가 5고 여기가 7이야. 근데 이것도 같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여기에 0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5의 0제곱, 7의 0제곱. 어차피 둘 다 1이니까 또 같겠죠. 맞지? 그러니까 뭐야? x가 0이 돼도 상관이 없겠네. 0이 돼도. 맞죠? 그러니까 얘들 둘 같은 경우는 1이랑 0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는 요런 함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자, 지수 방정식 활용인데 응용인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따라와야 돼. 자, 봐봐.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맞지?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여라. 이거 왠지 저거 써야 될 것 같아. 자, 2차 방정식이란 말 나왔고 두근 나왔고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래.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 될 것 같아. 맞죠? 근데 우리가 쓰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 9의 x제곱 빼기 k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9는 0이라 했을 때, 자, 일단 우리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그러면 이제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3의 x제곱 내가 t로 바꾸는 순간 이 식이 t제곱 빼기 kt 플러스 9는 0 이래 되지. 그럼 뭐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이 값이죠. 그러니까 x가 알파 베타라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값은 t란 말이야. 그러니까 t1, t2 이런 식으로 t 값이 나오겠죠. 이거 그러면 이게 근이야? 아니죠, 여러분들. 이건 근이 아닙니다. 맞지? 얘는 근이 아니야. 근은 얘야. 맞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편의상 이걸 치환했을 뿐이지. 이 t 값이 근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자, 이거 다른 문제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3의 x제곱 t로 치환했어. 맞아?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치환한 값이 뭐 t제곱 빼기 예를 들면 t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바꿨단 말이야. 맞죠? 치환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t 값이 예를 들면 1하고 3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이게 근입니까? 아니죠. 이게 근이 아니고 이거를 여기다 넣었을 때, 맞지?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오는 x 값이죠. 그럼 x는 뭐가 돼? 0하고 1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근이란 말이야. 자, 이게 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근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잘 봐. 내가 x를 알파 베타를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3의 알파 제곱 한 게 1이 나오고 3의 베타 제곱 한 게 3이 나와야 된다 소리지. 그래서 알파가 0 베타가 1 아니야.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걸 이제 그대로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자, 잘 봐. 3의 알파 제곱은 t1이 될 거고 3의 베타 제곱은 t2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는 얘를 못 구해. t1하고 t2는 못 구하죠. 이 k 때문에.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려고 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그럼 자, 잘 봐. 요식하고 요식을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면 얘랑 곱하면 됩니다. 맞죠?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를 하면 t1 곱하기 t2가 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건 뭐가 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지. 근데 t1 곱하기 t2는 뭐야? 이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 수 있죠. t1 더하기 t2는 얼마야? k겠고 t1, t2는 9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뭐야? 9가 여기 나오네. 맞지? 그래서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 값을 각각은 못 구하더라도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무슨 말 이해됩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맞지? 자, 그리고 그대로 한번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 방정식이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그대로 해보면 봐봐. 3의 알파 제곱은 t1이고 3의 베타 제곱은 t2란 말이야. 맞지? 그럼 여러분 봐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건데 t1하고 t2인데 맞지? 원래 우리가 알파 베타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아니야. 맞지? 그러면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t1하고 t2도 분명히 실수로 존재한다는 소리죠. 맞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t1하고 t2가 서로 다른 두 실수인데 둘 다 양수여야 되죠. 왜냐하면 알파랑 베타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내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값들은 이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르게 바꾸면 이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t제곱 빼기 kt 플러스 9는 0에 두 실근이, 그러니까 두 실근 t는 t1하고 t2가 이 두 실근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둘 다 양수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둘 다 양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서 양수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죠?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얘는 9니까 어차피 얘는 필요 없고, 맞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부등식을 풀어라라는 거지. 우리가 했었죠. 2차 부등식. 공통수학 이래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처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 그럼 k제곱 빼기 36이 0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k는 6보다 크다. 맞지?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뭐야? t1 더하기 t2는 뭐야? k죠. k. 여기 우리 구해놨잖아. 맞지? k지. 그럼 뭐야? k가 0보다 크다지. 그럼 k가 0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6보다 크다잖아. 그럼 얘는 안 되겠네. k가 일단 0보다 커야 되니까. 맞지? 그럼 뭐야? 이거랑 공통 부분 얘네. 맞지? 그러니까 답은 k는 6보다 크다가 답이 된단 말이야.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좀 많은 개념들이 쓰이죠. 자, 일단 지수 사실 이 문제는 뭐 지수 방정식이라기보다는 2차 방정식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맞지? 2차 방정식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요 개념 있죠. 요거
요거를 꼭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요거를 딱.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해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해다. 맞지?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x 값을 구해야 된다. 얘가 진짜 해줘. 얘가 진짜 해줘. 맞죠? 뭔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요까지 지수 방정식의 풀이 요 대표용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뭐 유형 문제죠. 다 유형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풀어보면 다 이제 다 나오는 문제들이고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고 숫자만 바뀌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요 유형 3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건 좀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기를 권장합니다. 됐죠? 수고했습니다.